자식들 얼굴 보기가 두려웠던 적 있으십니까? 다 키워놓고 이제 좀 편히 살만하다 싶었는데 막상 통장 잔고를 보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혹여나 아들, 딸이 용돈이라도 쥐어주면 고맙기보다 미안한 마음이 앞섰던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다달이 나가는 병원비, 생활비는 갈수록 오르는데 뾰족한 수는 없고 나라에서 준다는 기초연금이라도 받아야겠다 싶어 신청했지만 서류 몇 장을 보더니 당신은 안 된다는 말에 발길을 돌려야 했던 그 막막함.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평생을 남들의 은퇴 후 삶을 설계해주며 살아왔으면서 정작 제 노후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아내와 마주 앉아 앞으로 생활비를 어떻게 더 줄여야 할지, 이 집을 줄여서 이사를 가야 하는 건 아닌지 밤새 의논하며 한숨 쉬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나름 전문가라고 자부했는데 정작 제 앞에 닥친 현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더군요.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자괴감과 불안감,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부모님을 걱정하는 자녀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일해온 65세 은퇴 설계 전문가 김정수입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보가 없어서 혹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이제는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처음 제 채널에 오셨다면 앞으로 나올 귀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화면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노후에 분명 큰 힘이 되어 드릴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수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 문턱에서 좌절하게 되는 걸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한테 조그만 집 한 채가 있어서 혹은 자식들이 준 예금이 좀 있어서 안 되는구나.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당신의 재산을 평가하는지 그 계산법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복잡한 규정들 앞에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 몇 달간은 아예 도서관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수십 년치 관련 법규와 고시 자료들을 전부 뒤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 제도를 처음 설계했던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늦게 이어진 통화에서 그 친구가 무심코 툭 던진 한마디가 제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정수야, 다들 재산 총액만 보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야. 진짜 비밀은 바로 소득인 정액이라는 개념 속에 숨어 있어. 재산을 어떻게 소득으로 바꾸어 계산하는지 그 환산 공식을 이해하는 사람이 연금을 받는 거야. 그렇습니다. 바로 소득인 정액입니다. 오늘 이 단어 하나만 제대로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수백만 원, 아니 평생 수천만 원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여러분의 실제 월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213만 원, 부부 가구는 340만 8천 원보다 낮아야만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첫 번째 실수를 하십니다. 바로 월급이나 사업소득 같은 실제 소득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핵심은 보이지 않는 소득, 즉 재산의 소득 환산액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어렵게 들리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산에서 부채, 즉 빚을 빼고 여기에 다시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한 번 더 빼줍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의 일정한 비율, 즉 소득 환산율을 곱해서 월소득으로 계산해내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전체 재산을 종이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아파트나 주택 같은 일반 재산이 있을 것이고 은행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재산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희소식이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산은
아예 없는 셈 쳐줍니다. 이걸 기본재산액 공제라고 부릅니다. 대도시에 사신다면 10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까지는 재산에서 그냥 빼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재산, 즉 예금이나 적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2천만 원을 또 빼줍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은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같은 빚이 있다면 그 금액 역시 당연히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남은 순수 재산액의 연사 %의 소득 환산율을 곱하고 이걸 다시 12달로 나누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되는 겁니다. 말로만 들으면 복잡하시죠? 제가 실제 사례를 통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쯤이었습니다. 지인의 간곡한 소개로 수원에 사시는 72 새 박 여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공시지가 3억 원짜리 소형 아파트 한 채와 예금 5천만 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본인은 재산이 3억 5천이나 되니 당연히 기초연금은 꿈도 못 꿀 것이라며 반쯤 포기한 상태셨죠. 제가 여사님과 마주 앉아 차근차근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총 재산 3억 5천만 원에서 아파트 담보대출로 남아있던 빚 7천만 원을 뺐습니다. 그러자 2억 8천만 원이 남더군요. 다음으로 수원은 대도시에 속하므로 기본재산액 공제 1억 3,500만 원을 또 뺐습니다. 이제 남은 금액은 1억 4,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재산 공제액 2천만 원을 한 번 더 빼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재산 가액은 1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소득 환산율 연사 %를 곱하고 12로 나누니 월 소득 환산액은 약 41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 여사님은 다른 소득은 전혀 없으셨기에 소득 인정액이 41만 원으로 계산된 겁니다. 단독가구 기준인 213만 원보다 턱없이 낮은 금액이었죠. 당연히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셨습니다. 다음 달부터 통장에 매달 30만 원이 넘는 돈이 찍히는 것을 보시고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도 해드릴까요? 이분은 제가 예전에 재미삼아 운영하던 작은 은퇴 설계 블로그를 보시고는 수소문 끝에 제게 연락을 주신 부산의 68 세최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자녀 없이 부인과 두 분이서 사시는데 국민연금을 매달 50만 원씩 받고 계셨고 평생 모은 예금이 1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국민연금을 받으니 안 될 것이고 예금도 1억이나 있어서 안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계산은 전혀 달랐습니다. 먼저 부부가구의 소득인 정액 기준은 340만 8천 원으로 훨씬 높습니다. 최 선생님 부부의 월소득 평가액은 국민연금 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재산을 볼까요? 예금 1억 원에서 금융재산 공제 2천만 원을 빼니 8천만 원이 남습니다. 부부가구는 기본재산액 공제가 단독가구의 1.6배로 더 큽니다. 부산은 대도시이므로 1억 3,500만 원의 1.6배인 2억 1,6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최 선생님 부부는 따로 집이 없으셨기 때문에 남은 재산 8천만 원은 이 기본 공제액보다 훨씬 적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0원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부의 소득 인정액은 오직 국민연금 50만 원뿐이었습니다. 부부가구 기준액 340만 8천 원에 한참 못 미쳤죠. 이분들 역시 당당히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셨고 지금은 두 분이 합쳐 매달 50만 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받으며 한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단순히 재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아느냐 그리고 얼마나 꼼꼼하게 나의 상황을 이 공식에 대입해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88탱탱 건강100세 구독자님들 더 이상 혼자서 속 끓이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순서대로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을 적어보십시오. 첫째,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월소득을 모두 더합니다. 둘째, 집,
땅, 자동차 등 일반 재산을 적고 사시는 지역의 기본 재산액을 빼줍니다. 셋째,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재산을 적고 2천만 원을 추가로 빼줍니다. 넷째, 은행 빚이나 대출이 있다면 남은 재산에서 모두 빼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남은 최종 재산의 4%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월소득으로 환산한 뒤 첫 번째 단계에서 계산한 월소득과 더해 보십시오. 그 금액이 213만 원, 부부라면 340만 8천 원보다 낮다면 여러분은 기초연금을 받으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만약 계산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저없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기초연금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소득인정액과 각종 공제 항목들을 이야기하며 질문하신다면 상담 직원도 여러분을 쉽게 보지 못할 겁니다. 오늘 당장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당장 전화기를 들어 상담을 예약하십시오. 한 달 뒤, 두 달 뒤 여러분의 통장에는 나라에서 드리는 귀하고 소중한 선물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 돈은 단순히 몇십만 원이 아니라 자식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부모의 자존심이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고 싶은 것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하고 탱탱한 100세 인생을 위해 이 팔팔탱탱 건강 100세 채널이 항상 곁에서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더 좋은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계산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